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 시총 5천억 원 미만의 기업들도 저희가 기업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지난달에 소개해 주셨던 타이거 일렉이 네. 시장 안에서 워낙 핫했던 또 종목이어가지고 오늘 기대가 큽니다. 힘스라는 오늘 기업을 소개해 주실 텐데 어떤 기업이죠? 네, 힘스는 일단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고요. OLED 장비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일단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좀 뒷페이지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OLED는 저희가 이제 RGB 색깔을 낼 때 증착 공정을 사용하는데요. 거기 증착 공정이라 하면은 저희가 이런 이제 FMM이라고 하는 파인 메탈 마스크를 사용해서 이제 증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인 메탈 마스크 저희가 FMM을 부르는데 요 마스크는 이제 사실은 이렇게 바 형태, 스틱 형태로 먼저 이렇게 오고요. 이걸 프레임에 얹혀서 용접을 하게 되면서 큰 이제 마스크를 제작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런 각 색을 내는 발광층을 증착을 하면서 색을 내는 층을 만드는데, 힘스는 이 FMM을 만드는 인장기라고 하는 장비를 주력으로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 보시듯이 이 프레임을 잡아주고 정확하게 위치를 맞춰서 용접을 해줘서 마스크를 제작하는 장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매출 자체가 대부분이 이 OLED 마스크 장비 쪽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OLED 장비 중에서도 글라스 장비가 있는데, 글라스 장비는 이제 저희가 봉지 공정에 연관돼서 사용되는 검사 장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OLED 장비 중에서 마스크 공정 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요 고객으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고, 이제 사실 고객사내 경쟁 업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에 있어서 OLED 마스크 장비, 그러니까 마스크 인장기는 이제 힘스가 공급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제 동종 업체는 KPS랑 한송, 네오텍이 있는데요. 이들 업체들은 LG 디스플레이, BOE 향으로 공급하고 있어서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OLED 시장 쪽의 현황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중형 OLED나 모바일 OLED 시장의 흐름과 전망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네, 이제 OLE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상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사실 모바일인데요. 네. 이제 저희가 시장이 커지는 거로 예상하는 거는 중형입니다. 중형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로 저희가 아이패드 같은 태블릿, 그리고 노트북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장 이제 요즘에는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OLED 탑재된 노트북이나 태블릿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레노버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다른 업체들도 좀 출시하는 추세고요. 저희가 그래도 가장 이제 IT OLED를 주목하는 이유는 사실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상반기에 두 가지 종류의 아이패드에 이제 OLED 패널을 탑재하게 되는데요. 11인치와 12.9인치 모델에 각각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아이패드 프로예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이제 애플의 노트북 모델인 맥북 향으로도 OLED가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모바일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을 했던 거는 사실 아이폰에 들어가는 OLED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랑 마찬가지로 애플이 아이패드랑 맥북에 들어가면 이제 IT OLED도 큰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가 태블릿 시장에서 1년간 한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를 이제 출하를 하고요. 맥북도 한 2,500만 대 정도 출하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두 개를 합치면은 7천에서 한 8천만 대 정도 를 출하를 하는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비해서는 대수 자체는 적을지라도 면적 자체가 크기 때문에 패널 업체들한테는 좀 큰 수요처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보다 화면이 크다 보니까 네. 저희가 생산 효율이 또 중요하고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바일을 생산하고 있는 6세대 대비해서 8세대급에서 생산하게 된다면은 생산 효율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펜업체들은 8세대급 투자를 진행하거나 또 계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12.9인치 패널을 기준으로 6세대에서 생산을 하게 되면은 이제 원장당 저희가 32개의 패널이 나오는데요. 8.6세대에서는 77개가 생산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라인 한 개라고 치는 이제 15K 월 캐파 기준을 봤을 때는 연간으로 약 1000만 장, 그죠? 그러니까 1000만 대의 태블릿이나 노트북을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뭐 언론에도 계속 많이 나왔지만 지금 아산에 4.1조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 저희가 이제 15K 정도 규모로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워낙 실적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이나 이제 투자를 예상했지만 사실 8세대급에 대한 투자가 불확실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일단은 국내에서 이뤄지는 거는 15K 정도 규모의 삼성 디스플레이가 확정적이고 추가적인 투자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8세대급의 OLED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들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를 기반으로 한 힘스만이 가지고 있는 또 투자 가치의 매력, 있을 것 같거든요. 포인트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네. 장비 업체들은 결국은 그 고객사의 투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네. 아까 말씀드린 투자 스케줄과 투자 규모가 가장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 마스크 인장기에 대해서는 힘쓰가 거의 독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투자를 할수록 이제 힘쓰의 실적도 증가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저희가 이제 당초 예상보다는 이제 그 증착기에 대한 스케줄은 빠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증착기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캐논 토키라고 하는 일본 업체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단가 협상이 계속 좀 늦어지면서 발주가 늦었지만 일단은 올해 상반기에 한 대가 들어가고 하반기에 또 한 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각각 7.5K 기준이기 때문에 두 대를 합치면 15K 기준에 저희가 예상했던 캐파를 이제 구축하는 스케줄이 되는 거고요. 이제 증착기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저희가 힘쓰의 장비들이 들어가는 스케줄이 아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올레드 마스크 인장기는 증착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전체를 봤을 때는 저희가 과거에 이제 아이폰에 들어갔던 올레드의 투자 사이클 때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한꺼번에 이루어졌거든요. 삼성의 A3 공장에 105K가 한 번에 들어가면서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큰 수혜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투자 속도를 좀 빨리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일단 아이폰에 비해서 대수도 아이패드나 뭐 태블릿 자체가 좀 적고 저희가 맨 처음 이제 올해 나올 아이패드 프로 같은 경우도 초도 물량을 1000만 대 예상했다가 지금 한 7에서 800만 원 정도로 좀 하향 조정돼 있거든요. 결국은 이 IT OLED는 수요를 어느 정도 확인한 다음에 투자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15K 규모로 투자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LG 같은 경우는 좀 불확실하다. 그리고 비올 같은 경우는 뭐 32K 정도로 투자를 이제 확정을 지었지만 그 시기가 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거고 사실 애플과 협의가 된지 안 된지는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태로 봤을 때는 저희가 모바일과 마찬가지로 이 IT OLED에서도 애플에 대한 대부분의 물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15K는 사실 너무 부족한 캐파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을 선점한다 생각하면은 저희가 추가적인 투자 15K도 하반기쯤에는 올해 하반기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야기가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힘쓰에는 좀 더 추가적인 업사이드 실적적으로 업사이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은 15K에 대한 발주는 이미 나와 있는 상태.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실적이 반영되겠지만 추가적인 15K에 대해서는 올해 말과 내년에 대해서
대해서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발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실적 추정치는 좀 어떻게 잡으셨는지 숫자로 얘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8세대에 대한 투자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작년에 이미 수주받은 장비에 대해서 매출이 상반기에 상당 부분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수주받은 거는 대부분 이제 마스크 공정 장비에 대해서 수주를 받았고, 이 글라스 공정 장비는 봉지 공정이기 때문에 좀 타이밍상 좀 나중에 발주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그 시점에서 아마 저희가 실적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하반기의 실적 요소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투자 효율성을 생각하면은 고객사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발주가 하반기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물론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매출 인식 시기는 굉장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빠르면 일부라도 하반기에 매출이 인식된다면 추가적인 실적 업사이드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마스크 관련된 이 인장기 네. 장비는요, 힘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 증착 공정이기 때문이고요. 증착기도 캐노토키라는 업체가 지금 독점을 하고 있고, 그 마스크 아까 말씀드린 그 스틱 같은 마스크 보셨죠? 네. 그것도 사실 일본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고요. 인장기도 힘스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가장 이제 중요한 수율과 직결되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가 추가 발주가 나오더라도 힘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몇 년간 봤을 때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와 함께 힘스의 실적도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치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은 좀 어떤 수준일까요, 연구위원님? 네, 제가 이제 리포트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올해 기준 PER로 8.1배였는데요. 주가가 좀 빠져서 오늘 기준으로 한 7.4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히스토리컬 PER 밴드로 봤을 때는 한 중단 수준의 위치에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유사업체는 이제 KPS와 한송네오텍이 있는데, 한송네오텍은 거래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가 좀 어렵고, KPS는 올해 기준 한 6배가 좀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KPS와 한송네오텍과는 고객사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경쟁 관계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올레드 시장을 지금 리드하고 있는 건 삼성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를 주요 고객사로 뒀다는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저희가 주가에 반영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출시될 아이패드가 이제 흥행이 잘 되면은 이제 적용 속도가 좀 더 빠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객사 투자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좀 긴 그림에서도 좀 실적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확대 요소를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지금은 디스플레이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지만 신규로 지금 반도체 장비를 또 개발 중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반도체 장비가 안정적으로 저희가 시장에 안착이 된다. 뭐 좀 긴 그림이겠지만 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좀 재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장비의 다변화도 시도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모로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말씀은 해주셨는데, 연구위원님도 앞서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장비 회사들은 고객사들의 투자 여부가 또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이를 포함해서 혹시 이제 투자할 때 리스크 요인으로 삼아야 할 거 뭐가 있을까요? 네. 이제 저희가 장비를 생각하면은 고객사의 투자랑 굉장히 밀접하다 말씀드렸는데, 네.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예를 들면은 네.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규 투자가 이제 있고요. 네. 거기다가 저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세화 전환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1X, 1Y, 1Z 이렇게 계속해서 미세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공정 전환에 따른 전환 투자가 생기고, 그리고 공정 전환을 하다 보면 캐파 로스가 생기면서 그 캐파 로스를 보완하기 위한 보완 투자, 이 삼박자가 사실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반도체거든요. 네. 근데 디스플레이는 이 신규 투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는 새로운 플랫폼, 그러니까 아이폰에 올레드가 들어가거나 아이패드에 올레드가 들어갈 때 대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공정전환 투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에 있어서는 있지만 제가 말하는 이제 디스플레이 전공정에 대해서는 사실 공정 전환은 이게 세대 교체라는 거는 6세대에서 8세대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신규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이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투자는 사실 크진 않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지속성이 좀 떨어지죠. 디스플레이는 그래서 반도체보다 이 투자의 이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되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의 실적 변동성도 반도체보다 훨씬 크죠.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그렇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업체들 대부분은 이제 디스플레이 편중돼 있을수록 매출 변동성이 큰데 힘스가 그렇습니다. 힘스가 아무래도 인장기에 편중된 이제 장비,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편중된 장비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실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회사 같은 경우가 반도체 장비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디스플레이 편중되어 있어서 실적에 대한 변동성을 피할 수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뭐 회사가 결국 넘어서야 될 이제 일이지만 네. 단기적으로는 저희 봤을 때는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고 있어서 디스플레이 편중된 장비군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단기적인 리스크 요인이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비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또 추후에 기업 가치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힘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박성순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최윤석 연구위원과 직접 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참 다양한 업종, 섹터의 기업을 소개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고스트 스튜디오라는 기업입니다. 어떤 회사인가요? 네, 오늘 이제 말씀드린 고스트 스튜디오 관련돼서 먼저 이제 연역을 위주로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트 스튜디오는 2016년 9월에 설립된 소셜 카지노 캐주얼 게임 제작사입니다. 2017년도에 미투온에 인수되면서 2018년도에 미투 젠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호를 한번 변경을 했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동사의 주요 게임인 클래식 베가스 카지노, 그 다음에 이제 솔리테르 중심으로 안정적인 외형 성장을 기록해왔고, 이를 기반으로 2020년 8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코스닥 상장 시장 이후에는 이제 확보한 현금을 활용해서 적극적인 M&A를 통한 사업 확장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고요. 2021년도 웹툰 웹소설 콘텐츠 플랫폼 미투넷 노벨, 그 다음에 2021년도 동일한 시기에 이제 게임사 조포소프트, 그 다음에 2023년도 웹툰 웹소설 제작사 블루픽을 차례대로 인수하였고, 가장 최근인 2023년도 10월에는 이제 연예기획 및 콘텐츠 제작사 고스트 스튜디오를 인수하고 나서 이제 동사도 이제 똑같이 사명을 고스트 스튜디오 주식회사로 변경한 후에 이제 종합 엔터테인먼트사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오, 엔터 회사까지 인수를 했군요. 솔리테르라는 게임 연구위원님은 많이 해보셨어요? 네,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네. 저도 이 시간 날 때마다 이제 네. 계속 뭐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킬링타임 게임으로는 이만한 게 없어서 저도 좀 자주 하곤 했었는데 그 딱 게임 이름을 들으니까 뭔가 반가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 고스트 스튜디오의 게임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네, 이제 게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게임의 유통, 이제 비즈니스 관련돼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동사 이제 캐주얼 게임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매출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결제 매출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광고 매출이 있습니다. 게임 내 결제 매출 같은 경우에는 결제액 전체를 먼저 매출액으로 인식한 다음에 결제액 중에 30%를 이제 플랫폼 비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광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30% 수수료를 먼저 공제한 다음에 이제 순매출로 매출을 인식하게 됩니다. 동사의 지금 지역별 매출 구조를 보시면 이제 미국이 65%, 유럽이 13%, 한국 10% 순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사의 이제 게임은 크게 소셜 카지노 게임, 그다음에 솔리테르, 트라이픽스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소셜 카지노 게임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클래식 베가스 카지노라는 게임이고요. 소셜 카지노 게임의 특징은 이제 SNS와 카지노 게임이 이제 접목이 되어서 이제 지인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강점입니다. 오프라인 카지노와는 다르게 이제 황금성이 없는 게임 머니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황금성보다는 게임 자체의 즐거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이제 3분기 기준으로 전체 동사 매출의 32%를 차지하고 있고 인앱 결제가 98%, 광고 2% 정도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솔리테르인데요. 이제 지인들과 카드를 나열하는 전통 클래식 카드 게임입니다. 지금 동사 매출이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앱 결제보다는 이제 대부분 광고 매출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트라이픽스라는 게임인데요. 트라이픽스는 여행, 농장 등 다양한 테마 속에서 스테이지를 통과하는 게임입니다. 지금 전사 매출의 30%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인앱 결제 70%, 광고 30% 정도의 이제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서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고스트 스튜디오의 게임 사업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알아봤고요. 네. 쓰신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 쪽으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나 봐요. 네. 네. 동사는 이 M&A를 통해서 이제 웹툰이랑 웹소설 사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회사로는 미툰 앤 노벨이 있는데요. 동사가 2021년도 11월에 인수한 웹툰 웹소설 콘텐츠 플랫폼입니다. 미툰 앤 노벨은 2015년도 설립된 기업이고요. 웹툰 플랫폼 미툰을 계속 운영해 왔고 2021년도 12월에는 이제 자유연재 웹소설 플랫폼인 미노벨까지 론칭을 하였습니다. 현재 연간 약 4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정기 구독하시는 분들이 60%, 그다음에 이제 건별, 개별로 이제 보시는 분이 40% 정도로 안정적인 매출을 현재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업으로는 블루픽이 있는데요. 동사가 2023년도 2월에 인수한 기업입니다. 자체 제작한 웹툰, 웹소설을 네이버 웹툰, 카카오 페이지 등의 이제 플랫폼에 유통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튜토리얼, 탑의 고인물 등이 있습니다. 현재 연간 매출액은 약 6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네. M&A를 굉장히 활발히 하는 회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신규 게임들도 새롭게 론칭할 예정이라고 하던데 새로운 게임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동사가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게임은 총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매치 미라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11월에 론칭한 게임입니다. 현재 175개 지역에서 7개 언어로 서비스 중에 있고요. 매치 미라클이라는 게임은 이제 동일한 모형 3D로 구성된 동일한 모형 3개를 선택해서 없애는 이제 캐주얼 게임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현재 약 30억 원의 매출을 연간 기록 중에 있는데 또 6월 달에 대규모 업데이트가 한 번 더 있을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한 단계 매출 레벨업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쿠킹 투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2024년도 6월 달쯤에 론칭될 것으로 보고 있고, 레스토랑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미션을 달성하고 이제 다양한 레스토랑 테마를 중심으로 이제 자기만의 레스토랑을 만들어가는 게임인데요. 아무래도 기존 단순 퍼즐 게임들보다는 조금 더 하이브리드적인 요소가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앱 결제 매출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피자 밴딧이라는 게임인데요. 동사의 자회사인 조프소프트에서 현재 개발 중에 있는 게임입니다. 동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인칭 전략 슈팅 게임이고요. 2024년도 하반기에 PC 게임으로 이제 글로벌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게임 사업, 그리고 신규 게임, 웹툰, 웹소설 등등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를 제외한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요소 뭐가 더 있을까요?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제 고스트 스튜디오를 인수를 하게 됐다라는 게 네. 이제 가장 중요한 동사의 성장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동사는 2023년도 10월에 이제 고스트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름이 똑같다 보니까 좀 헷갈려서 앞으로는 이제 고스트 스튜디오 엔터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스트 스튜디오 엔터는 그 마이네임으로 유명한 최명규 대표님께서 2021년도 설립한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요. 현재 47명의 배우가 소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2023년도까지는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부분에서만 아직까지는 매출이 발생을 했는데 2024년에는 이제 드라마 제작 사업까지 사업 영역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제 편성과 제작 일정이 명확히 정해진 바는 없지만 현재 바라보기로는 2024년도 약 200억 원 정도의 매출이 인식될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실적 부분도 저희가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이 과거의 실적은 어떤 편이었나요?
네, 동사의 과거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2020년도 매출액 1130억, 영업이익 474억 원의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로 약 3년간 역성장을 계속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이 좀 발생을 했고 그 안에서 이제 동사는 보수적인 운영을 좀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관련돼서 온라인이랑 모바일 앱 사용량과 디지털 채널에 대한 광고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CPI라는 것이 급등을 했는데요. CPI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당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케팅 비용을 많이 줄이면서 이제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매출액도 좀 같이 많이 하락하게 되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실적은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올해 실적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올해 실적은 이제 매출액 1,500억 원, 영업이익 한 350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 게임들이 좀 지금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게임들의 매출도 현재 상황이라면 좀 하향 추세가 안정화된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2024년에는 이제 신규 게임이 런칭이 좀 예정이 되어 있고 기존 게임들도 대규모 업데이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앞서 말씀드렸던 고스트 스튜디오 엔터의 드라마 제작 매출이 본격화된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 말씀드린 실적은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고스트 스튜디오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도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네, 동사는 2020년 8월 상장한 이후에 PER 밴드 5배에서 11배 수준에서 계속 형성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2024년도 추정 실적 기준으로 PER이 5.7배의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계속 우하향했기 때문에 이제 멀티플도 같이 좀 내려왔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 PER 밴드 하단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 모멘텀이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이 2023년도 10월 인수한 고스트 스튜디오 엔터와 이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주가에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멀티플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스트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동사의 리스크 요인은 영업이익률이 좀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2019년도 45%까지도 이제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2024년에는 23%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동안 실적 상승을 견인했던 기존 게임들의 이제 성장세가 계속 둔화가 되고 이에 더해서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M&A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해 왔는데요. 2025년부터는 이 영업이익률이 좀 개선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 출시와 그다음에 웹소설 웹툰 부분의 실적 개선, 고스트 스튜디오 엔터의 이제 드라마 제작 사업 본격화로 향후에 영업이익률은 이제 개선될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존 게임 외에 이제 신규 게임 론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무엇보다 엔터 회사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업계 내에서 어떤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잘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윤석 연구위원과 고스트 스튜디오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